자, Y뉴스 오늘 중요한 얘기 갖고 오셨네요.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특활비 관련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재만, 안봉건 두 비서관이 죄송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모두 40여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또 청와대가 시행한 총선 전 여론조사 비용 5억 원도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갔고요.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 기사 무마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이게 국정원 특활비가 어떤 돈이길래 이렇게 깜깜이 쌈짓돈처럼 이용이 되는지 오늘 그 속사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원이 청와대에다 이 특수활동비 상납하는 게 이게 박근혜 정권만의 일이 아니다. 그전에도 이런 관행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7, 80년대 같으면은 뭐 그런 얘기가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이제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했더니 그런 관행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특활비도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국정원 예산이 마치 뜨거물처럼 이렇게 주물러도 되고 저렇게 주물러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전직 고위 관계자도 내가 볼 때는 강도와 같은 짓이다. 강도와 같은 짓이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은 일회적이거나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것이지 이번처럼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한 달에 1억 이렇게 상납받는 무슨 세금 내듯이 상납받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제 그 근거가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은 별도 용돈도 건넸다 그러고요. 별도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행이라고 얘기하길 수는 없겠죠. 아하. 또 국정원 기조실장이 첩보 영화처럼 007 가방에 현금 다발을 담아서 청와대 주변을 빙빙 돌다가 도로에서 만나서 전달한다? 저는 이게 제일 기가 막혀요.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면 여러분 국정원의 그 많은 예산을 다 주무르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살림을 사는 사람이죠.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007 가방에다가 현금 다발을 넣어서 빙빙 돌다가 전달해줬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에게 뭐 매월 500씩 줬다는 얘기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 뒤에 요청을 한 거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이걸 관행이라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자, 저는 이 청와대 수석 조윤선 수석한테 간 이 돈은 개별적으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치더라도 500만 원이니까. 네.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에게 간 매월 1억 원. 네. 이거는 정말 최종 기착지가 거기였을까? 이건 상당히 의심이 들어요.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검찰 내부의 분석은 돈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돈의 배달처는 최순실 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네. 어제 조응천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네. 조응천 의원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줬지 어떻게 이게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을 보고 줬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영철 기자가 보기에는 결국 그 돈을 주무르고 쓴 사람은 뭘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쓴 거겠지만 최순실이었을 거다. 뭐 제가 추측하는 건 아니고 검찰 핵심 관계자에게 검찰에서. 들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게 뭐 직접 무슨 뭐 시장을 보느냐 은행을 가냐 뭐 대금 결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집행해 주는 사람. 그게 문고리 3인방이건 최순실이건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러면 최순실 씨에게 갖다는 거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거기까지 확인이 됐군요. 관계자를 통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겠지만은 일단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이 받아서 받아왔습니다라고 가방채 건네지는 않았더라도 최종 수수자로는 박 전 대통령이 분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 관계자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최순실 씨에게 갔더라도
그 용처가 박 전 대통령 옷값이라거나 약값이라거나 사적인 진료비 등으로 사용됐다면은 그건 최종 목적지가 박 전 대통령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박 전 대통령 지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최순실 지갑으로 들어갔더라도. 그렇죠. 예, 박 전 대통령의 뭐 피부 미용을 위해 썼다거나 옷을 위해 썼다거나 이랬다면 그게 그거 아니냐. 미르 K 재단도 결국 공범이잖아요. 뇌물수수 공범으로 되어 있잖아요. 참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생각 드시죠. 국정원의 특활비 한 해에 한 4,9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뭐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이렇게 권력자의 쌈짓돈처럼 사용돼도 되는 건가. 영수증 하나 없이. 이게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사용할 때 아무렇게나 쓸 수 있도록 지량을 주거나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만 유독 그런 의혹을 받는데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4,930억 원입니다. 예. 근데 상당 부분은 경직성 경비라고 합니다. 경직성 경비가 뭐예요? 그 재량껏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목적이 항목이 다 정해져 있는 돈이라 그러고 그렇죠. 실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중 한 10% 정도 500억 원 남짓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국정원, 박근혜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극우단체 양성이나 또 청와대의 쌈짓돈, 심지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렇죠. 이게 정말 예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나오겠지만 예.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2014년에 둘이 나란히 2015년, 15년 네. 강남에다가 집을 한 채씩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싼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이 1억 원에서 일부가 그렇게 유용된 게 또 한 번 유용됐을 가능성. 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취재해 보셨어요? 그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제 현금이잖아요. 예. 현금이니까 뭐 이게 뭐 가령 앞에 얘기한 대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더라도 최순실 씨가 문고리 3인방에게 뭐 용돈으로 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의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관련해서는 뭐 경찰 인사를 만들어 주물렀다. 이재만은 뭐 금융계 인사를 뭐 주물렀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떤 용도로 혐의가 있는지는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 돈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들의 네.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그래요. 실세 중에 실세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사에 문고리 3인방 통하지 않고는 인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네. 예. 근데 이 국민의 세금인 예산, 특수활동비가 사용되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절차상으로는 국정원 자체 통제 기능, 감사원 감사, 국회 정보위의 예산심사와 결산심사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외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직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예. 국회 정보위 그 야당 시절 간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특활비 예산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다. 전혀 모른다 국회의원들도. 네. 전에도 문제가 됐을 때 들여다봤는데 현재의 예산 결산 시스템으로는 예산이 얼마인지 어디에다 사용되는지 그걸 전혀 알 수도 없고 총액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 공개된 특활비도 엄격하게 말하면 추산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영우 위원장은 지금의 제도로는 특활비 전용이 가능한 구조라고 본다. 자관 국정원의 힘이 통제받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데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그 국정원 기조실장 지냈잖아요. 네. 그 시절에 청와대 상납을 부활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크릿 파일 국정원의 저자인 김당시 전 오마이뉴스 기자고 지금 국민의당에 갔었는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김만복 원장은 기조실장 시절부터 오래된 관행이라며 청와대 지원을 부활해 정례화했다. 요 글이 있는데 김만복 원장에게 확인을 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다. 때가 되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글을 이제 조선일보가 다시 또 만물상 코너에서 보도를 하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건 국정원 예산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외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 예산 전문가들이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늦게 시작한 이유는 제가 작년 전화로 PD한테 늦었어요. 그러니까 PD가 긴 노래를 택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원포인트 뉴스 원희룡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5분 더
지나갔어요. 네, 뭐 시간이 촉박해요. 예, 조금 좀 줄여서 하면 돼요, 저는. 황금 같은 시간에. 한국당 내일이 D-Day? 아니요, 그거 전에 예.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국정원 눈먼돈 흑역사부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 국정원 눈먼돈의 역사를 아마 저만큼 언론계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런 사람이 없을 텐데, 보고 듣고 확인한 거는 확인한 대로 제가 들은 얘기는 들은 대로 소문은 소문대로 생선살 바르듯이 제가 잘 발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통치자금의 역사는 지금 전두환 노태우 시절 이제 군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냈잖아요. 통치자금으로. 그렇죠. 수천 원씩 뜯었죠. 예, 그래서 둘이 합치면 이제 조 단위의 통치자금이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거고 그게 그 유명한 이제 그 전노 비자금 사건이에요. 그때는 청와대가 안기부에 돈을 나눠주는 하사하는 구조였대요. 그러다 이제 YS가 집권을 합니다. YS가 집권과 동시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는 이 시간부터 단돈 10원 한 푼도 통치자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기업들로부터? 네. 그런데 웬걸 96년도에 총선 때 1197억 원의 비자금이 안기부 통장에서 나와요. 그게 이른바 안풍 사건이에요. 근데 안기부는 그 당시에 이게 우리 특수활동비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 YS가 대선 자금 쓰고 남은 돈을 둘 데가 없으니까 안기부 통장에다 넣어놓던 돈이에요. 그게 안기부의 특수활동비로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YS는 진짜로 돈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돈 다 쓰고도 남은 돈이 1197억 원이나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92년 대선 때 모아뒀던 돈이 네, 그게 4년 뒤에 96년 총선에도 쓰였는데 그게 1,200억 원이나 있었어요. 그때 강삼재 의원 같은 경우가 주머니에다가 3천만 원 봉투 넣고 다니다가 사우나에서 잊어버렸는지도 몰랐잖아요. 그 도둑을 잡고서는 경찰이 막 해서 CCTV 확인해 보니까 너 어디서 훔쳤어 그랬더니 사우나에서 훔쳤습니다 했더니 그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강삼재 그 당시에 신한국당 사무총장인데 자기가 돈 잊어버린 걸 몰라. 그 돈 빼간 거를 그만큼 봉투가 너무 많아갖고. 네,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던 그랬던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정권 교체가 돼서 DJ가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셈이라는 회의가 열려요. 런던에서. 초대 안기부장은 이종찬입니다. 1년 뒤에 이제 국정원장으로 이름을 바꾸죠. 자, 그때는 안기부장이에요. 아셈에 저도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로 갔어요. 그때 이제 007 가방 2개에 현금 2억.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입니다.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잘 쓰십시오. 이렇게 딱. 국정원장 시절에요? 예,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딱 출장 가는 비행기에다 딱 실어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를 받은 DJ가 돌려보내. 앞으로 국정원 돈 안기부 돈 받아 쓰지 마. 그래서 기자들을 딱 모아두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 청와대와 안기부 사이의 돈 거래의 검은 사슬을 우리가 이제부터 끊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해요. 제가 그래서 그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현장에서. 이건 몇 년도예요? 97년, 98년. 98년. 네. 97년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98년 아셈 때예요. 자, 그래서 DJ 때 이제 국정원 안기부의 검은 돈 이제 청와대가 안 쓰는구나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웬걸 차남 김홍업 씨 사건이 터져요. 검찰이 계좌 추적을 쫙 해도 3,500만 원이 나왔어. 이거 어디서 났어? 딱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그때 이름이 국정원으로 바뀌었어 이미. 국정원 돈이었어요.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이 용돈 쓰라고 준 돈이에요. 특수활동비라면서. 권노가 꼬문이 또 걸렸어요. 수표를 딱 추적했어요. 국정원 계좌였어요. 특수활동비였어요. 자, 결국은 청와대는 그렇게 끊었다고 그 당시에 주장을 했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런 식으로 눈먼 돈처럼 용돈 줄 거 주고 웬만한 데 줘야 될 거 주고 이렇게 윤활유처럼 정치권에서 쓰인 거는 이건 드러난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자, 정권이 바뀌어서 노무현 정권이 됩니다. 김만복 국정원장 유명하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이 딱 됐어요. 청와대 참모들을 청와대 참모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쫙 만났다는 거예요. 자, 기업 돈 받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 잘 모셔라. 자, 이거 그러니 내 업무 추진비다. 이거 깨끗한 돈이니까 니들이 이거 써라. 라고 업무 추진비를 떼어서 청와대 참모들한테 나눠서 쓰게 하는 미풍양속이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어요. 소문이죠. 확인은 안 된 거고. 저는 이건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이거는 문제가 된 적도 없어요. 다만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장이 기조실장부터 김만복 원장은 자기 업무 추진비를 아껴서 청와대 참모들한테 나눠서 쓰게 해줬다라는 미풍양속이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였었어요. 소문으로 돌고 자, 있었다. 그러나 자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국정원장, 기조실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참모들이 나눠 썼다. 뭐 하여튼 확인된 바 없고. 확인된 바 없어요. 자,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옵니다. 뭐 수석, 뭐 비서관, 뭐 이런 행정관 이런 사람들 말고 매우 고위직한테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국정원에서 이제 딱 왔다는 거예요. 자, 국정원 예산 좀 갖다 쓰시라. 청와대도 옛날 정권에도 다 이랬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 청와대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든지 쓰시라. 근데 그래서 솔깃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느냐? 뭐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꼬리표 없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영수증은 주셔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벌컥 내면서 됐다 씨. 관둬라 씨. 누구 잡으려고 그런 거지. 저 특수활동비 갖다 쓰면서 영수증 내라 그러면 물론 그냥 종이 쪽지에다 그냥 그 이른바 전문 용어로 가짜로 그냥 영수증 내면 그만이겠지만 그 영수증 내라는 거는 쓰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MB 정부 때는 국정원 예산을 갖다 쓰는 관행이 그 문제 때문에 끊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장이죠. 그것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근데 워낙 고위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주머니 속에 있는 공깃돌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안봉근, 이재만, 정호선, 문고리 3인방한테 월 1억. 업무 추진비 떼어주는 미풍양속 수준치고는 대통령 잘 모셔라. 기업돈 검은 돈 받지 말고 그 대신 이거 깨끗한 돈 써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월 1억은. 현기환, 김재원,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거든요. 월 500씩 줬어요 지금. 이건 다 800으로 또 늘었잖아요. 지금 이제 진술은 지금 이제 그 용돈 월 500씩 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지금 이 구조는 대부분 국정원 그 예산은 총무비서관한테 가요. 그래서 총무비서관이 다른 비서관들, 행정관들한테 이렇게 쭉 나눠주는 식으로 이게 구조가 됐었는데 이 문고리 3인방 월 1억은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지금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처가 문제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강남에 아파트들을 하나씩 샀어요. 정호성도 샀다는데요? 오늘 보도는 3명 다 산 거로 나오던데. 자, 그런데 그 뭐 한 9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 근데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샀냐? 수입의 근원을 자기들이 밝혀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 그 돈이라고 돈의 출처가 좀 불분명하기는 하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꾸 주머니 속에 인마이 포켓 했느냐, 뭐 집 사고 이런 데 썼느냐, 이거 여부. 두 번째, 정치권의 이른바 오리발로 이게 지금 뿌려진 게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희 폭발력이 큰 거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문고리 3인방이 월 1억씩 받아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알았느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 없이 그렇게 간들이 컸을까.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검찰의 비확인 정보. 예전에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인가요? 차떼기 얘기 예를 들면서 자, 기업들이 이해창 후보에게 직접 돈을 갖다 줍니까? 중간에 이거는 그 배달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오더로 국정원장이 돈을 주고 이 문고리 3인방이 최순실 비선 의료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쓸 돈이 있어서 그런데 돈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 쪽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윗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고 아랫선에서 이렇게 그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차떼기 예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이해가 빡 되는데 검찰도 할 말은 없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검찰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뭐 검찰로 더 넘어간 거, 법무부로 넘어간 거 뭐 그때 다 지난번에 다 나왔잖아요.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지 이제 검찰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게 기업인 돈 뜯어내는 것보다 이게 더 나쁜 관행이에요. 이게 관행이래. 국민 세금 도둑이란 말입니다. 아니 국민 세금 도둑 아니에요. 우리 원희룡 기자님하고 제 돈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세금 뭐 조금이라도 하루만 늦어도 뭐 과태료를 내는 말인데 그 돈
근데 그 지금 업무 추진비가 지금 5천억 원에 연 2016년 기준 5천억 원에서 지금 조금 빠지는 액수거든요. 그렇죠. 4,500억에서 5천억.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영수증 없는 이 눈먼 돈, 이게 그냥 내 주머니 돈처럼 이게 쌈짓돈처럼 쓰는 이 돈이 5천억씩이나 되는 거, 이게 국회가 이거 아무런 이게 저 제어 기능이 없다라는 거, 이거 문제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정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이제 진짜 문제되는 거. 여론조사비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해서 5억을 지금 외상값으로 했는데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저 국정원에다가 처음에는 10억을 요구했다가 5억만 받아가지고 외상값 갚았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몇 군데다 전화를 좀 해봤더니 말이 안 된대요, 이게 지금. 왜냐? 첫째, 여론조사 하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들어요. 저희 여론조사 기간 하고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정치부 기자 하면서 여론조사 많이 해보잖아요. 1회당 한 1,500만 원 들어가요. 부가세 저 별도 해도. 그렇죠. ARS로 돌리면 그 정도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제 TK 공천 후보 조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좀 청와대가 공천 후보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긴 하지만 TK를 해봐야 21개 지역법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친박 비박 그거 후보 조사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5억씩이나 나와요? 더군다나 여론조사 기관으로 돈이 간 것도 아니고 행정관 출신의 정치 컨설팅 회사에 주고 그 회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줬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돈이 어딘가 샌 거예요. 이건 세탁. 작은 세탁. 한마디로 딱 나오네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흑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국민들 지금 화났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화났어요. 2992님. 자기들 뭔데 국민들 세금 그렇게 자기 돈 쓰듯 썼던 거예요. 진짜 화가 납니다. 유유. 저는 살면서 이런 한 푼도 절세라고 하는 개념도 없이 따박따박 세금 내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홍종학 의원한테 좀 배우세요. 좀 절세하는 법. 싫어요. 근데 그거 사실 홍종학 의원도 대한민국 세무사들 다 그렇게 컨설팅 해줘요. 문제 진짜. 그렇게 컨설팅 해준다고 그 덜커덕 받아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자기가 장관 될 줄 알았으면 또 그렇게 했겠어요. 또. 이상민 의원님 당시 알고도 침묵한 숱한 위인들은 다 까마귀인가요? 왜 지나고 전설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타깝네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머지 저 두 개는 간략하게 좀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고민 끝에 최고위 내일 3일 예정대로 연다. 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번 박근혜 출당 내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바른당 통합파 김무성 의원들 최소 7명 받을 준비돼 있다. 내일 이런다는 거예요. 자, 서청원 최경원 의원 출당은 이건 의총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공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딱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의총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장담을 못해요. 자, 그럼 의총이 열린다 치더라도 서청원 최경환 출당 의결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자신을 못해요. 자, 결국은 그래서 최고위원회 열어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 조치할 것 같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여전히 이제 그 펜딩된 상태로 가는데 이게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 상황은 지속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요. 하나 시간 있으면 좋습니다. 자, 시진핑이 몇 명 탈당? 7명 탈당한다고요? 최소 7명, 최대 11명. 알겠습니다. 한 표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 선대 때부터 좋은 관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우리 한중 관계 복원됐잖아요. 북한한테도 똑같은 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종중 관계 복원하자. 자, 두 번째 트럼프 다음 주에 오잖아요. 대북 압박한다고 이제 막 이제 쪼겠죠. 자, 듣는 척하지만 북중 관계는 우리 한국과 미국의 기대처럼 그렇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Don't worry.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자, 와이뉴스 오늘 중요한 얘기 갖고 오셨네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특활비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이 죄송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모두 40여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또 청와대가 시행한 총선 전 여론조사 비용 5억 원도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갔고요.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 기사 무마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게 국정원 특활비가 어떤 돈이길래 이렇게 깜깜이 쌈짓돈처럼 이용이 되는지 오늘 그 속 사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원이 청와대에다 이 특수활동비 상납하는 게 이게 박근혜 정권만의 일이 아니다. 그전에도 이런 관행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7, 80년대 같으면은 뭐 그런 얘기가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이제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했더니 그런 관행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특활비도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국정원 예산이 마치 뜨거물처럼 이렇게 주물러도 되고 저렇게 주물러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전직 고위 관계자도 내가 볼 때는 강도와 같은 짓이다. 강도와 같은 짓이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은 일회적이거나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것이지 이번처럼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하순실 지갑으로 들어갔더라도. 그렇죠. 예, 박 전 대통령의 뭐 피부 미용을 위해 썼다거나 옷을 위해 썼다거나 이랬다면 이게 그거 아니냐. 미르 K 재단도 결국 공범이잖아요. 뇌물수수 공범으로 되어 있잖아요. 참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생각 드시죠. 국정원의 특활비 한 해에 한 4,9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뭐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이렇게 권력자의 쌈짓돈처럼 사용돼도 되는 건가. 영수증 하나 없이. 이게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사용할 때 아무렇게나 쓸 수 있도록 지량을 주거나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만 유독 그런 의혹을 받는데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4,9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예. 상당 부분은 경직성 경비라고 합니다. 경직성 경비가 뭐예요? 그 재량껏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목적이 항목이 다 정해져 있는 돈이라 그러고 그렇죠. 실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중 한 10% 정도 500억 원 남짓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국정원, 박근혜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극우단체 양성이나 또 청와대의 쌈짓돈, 심지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렇죠. 이게 정말 예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나오겠지만 예.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2014년에 둘이 나란히 2015년, 15년 네. 강남에다가 집을 한 채씩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싼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이 1억 원에서 일부가 그렇게 유용됐을 유용된 게 또 한 번 유용됐을 가능성. 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취재해 보셨어요? 그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제 현금이잖아요. 예. 현금이니까 뭐 이게 뭐 가령 앞에 얘기한 대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더라도 최순실 씨가 문고리 3인방에게 뭐 용돈으로 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의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관련해서는 뭐 경찰 인사를 만들어 주물렀다. 이재만은 뭐 금융계 인사를 뭐 주물렀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떤 용도로 혐의가 있는지는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 돈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그들의 네.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그래요. 실세 중에 실세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사에 문고리 3인방 통하지 않고는 인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네. 예. 근데 이 국민의 세금인 예산, 특수활동비가 사용되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절차상으로는 국정원 자체 통제 기능, 감사원 감사, 국회 정보위의 예산심사와 결산심사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외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직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예. 국회 정보위 그 야당 시절 간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예. 특활비 예산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다. 전혀 모른다 국회의원들도. 네. 전에도 문제가 됐을 때 들여다봤는데 현재의 예산 결산 시스템으로는 예산이 얼마인지 어디에다 사용되는지 그걸 전혀 알 수도 없고 총액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 공개된 특활비도 엄격하게 말하면 추산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영우 위원장은 지금의 제도로는 특활비 전용이 가능한 구조라고 본다. 자관 국정원의 힘이 통제받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나. 한 달에 1억 이렇게 상납받는 무슨 세금 내듯이 상납받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제 그 근거가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은 별도 용돈도 건넸다 그러고요. 별도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하. 또 국정원 기조실장이 첩보 영화처럼 007 가방에 현금 다발을 담아서
청와대 주변을 빙빙 돌다가 도로에서 만나서 전달한다? 저는 이게 제일 기가 막혀요.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면 여러분 국정원의 그 많은 예산을 다 주무르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살림을 사는 사람이죠.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007 가방에다가 현금 따발을 넣어서 빙빙 돌다가 전달해줬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에게 매월 500씩 줬다는 얘기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 뒤에 요청을 한 거라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럼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이걸 관행이라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자, 저는 이 청와대 수석 조윤선 수석한테 간 이도는 개별적으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치더라도 500만 원이니까. 네.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에게 간 매월 1억 원. 네. 이거는 정말 최종 기착지가 거기였을까? 이건 상당히 의심이 들어요.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검찰 내부의 분석은 돈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돈의 배달처는 최순실 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네. 어제 조응천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네. 조응천 의원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줬지 어떻게 이게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을 보고 줬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영철 기자가 보기에는 결국 그 돈을 주무르고 쓴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쓴 거겠지만 최순실이었을 거다. 제가 추측하는 건 아니고 검찰 핵심 관계자에게 검찰에서? 들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게 직접 무슨 시장을 보느냐, 은행을 가냐, 대금 결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집행해 주는 사람. 그게 문고리 3인방이건 최순실이건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러면 최순실 씨에게 갔다는 거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거기까지 확인이 됐군요. 관계자를 통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겠지만은 일단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이 받아왔습니다라고 가방채 건네지는 않았더라도 최종 수수자로는 박 전 대통령이 분명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검찰 관계자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최순실 씨에게 갔더라도 네. 그 용처가 박 전 대통령 옷값이라거나 약값이라거나 사적인 진료비 등으로 사용됐다면은 그건 최종 목적지가 박 전 대통령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박 전 대통령 지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